시인만세입니다. 오늘은 최영규 시인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걱정이 많았어요. 어제도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배 타고 왔습니다. 배 타고 오셨어요?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본의 아니게 네. 제 팔자에 무슨 네. 사업 같은 걸 하게 되어서 네. 능력도 안 되는데 그걸 이제 해내려니까 아,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뭐 네. 번잡스럽게 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죠. 시는 많이 쓰시고요. 뭐 거의 못 쓴다고 표현하는 게 솔직하겠죠. 아, 네. 봄에 메모했던 시 한 편을 네. 며칠 전에 마무리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읽어보니까 네.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걸리겠죠. 선생님께서는 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때 감회가 지금도 기억이 나세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네. 이제 박재선 선생님 밑에서 네. 3년째 수업을 받고 사수계 수업을 받고 있는 네. 해였고 네. 그 사실은 일반 그 다른 문예지를 통해서 등단하는 절차를 사실은 자세히 모르고 있었어요. 네. 이거 아마 잘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창피해서 못 물어봤죠. 그러니까 신춘문예밖에 응모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즈음에 네. 그 몇 편 아주 잘 써진 것들을 네. 선생님하고 전혀 상의 없이 제가 아. 응모했는데 네. 와, 되셨네요. 아마 운명의 때가 됐던 모양이죠. 실력이 워낙 있으셨나 봐요. 이게 실력이라고 표현할 건 전혀 아니고요. 좀 우스운 말로 운명이죠, 뭐.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시를 계속 쓰고 예. 하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네. 그 장문 선생님 때문에 시를 이게 시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갖고 네. 고등학교 때 문예부에 들어가서 뭐 꼴값을 떨고 거기다 또 전국 100일장 같은 데 상을 좀 타고 그러니까 더 이제 꼴값을 떨었죠. 네. 예. 그렇게 실력이 워낙 있으셨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네. 대학을 떨어졌죠. 예. 대학을. 중대 문예창조학과를 가려고 마음먹었다가 그게 네. 안 돼 버렸죠. 네. 네. 안 가길 잘했습니다. 다른 데를 나오셨던데요. 경제학과. 경제학과. 그것도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졸업했죠. 28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네.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아시죠? 네네네. 예. 거기 근무하면서 대학을 다녔죠. 예. 돈을 벌어가면서 혼자 장학금 벌어가면서 공부하셨네요. 장학금 못 탔습니다. 선생님 시집을 3권 내셨는데요. 2000년에는 아침 시집, 그리고 2012년에 날을 오른다, 그리고 2년 전에 18년에 크레바스 내셨어요. 산에 관한 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네. 산에 오래 다녔거든요.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산은? 성당의 광신도로서 성당에 파묻혀 있다가 네. 어느 날 깨어났어요. 예. 온 세상. 어릴 때부터 천주교 신자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그 성당에서 깨어나서 세상을 보게 되면서부터 네. 산에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84년도나 83년도쯤 본격적으로 산에 다니기 시작한 그럼 거죠. 일찍 시작하신 거네요, 산도. 그 전에는 뭐 삼겹살 누구나 삼겹살 구워 먹으러 다녔죠. 네, 간간히. 가까운 산에. 네. 그러셨네요. 그 최용규 시인 하면 산에 오르는 시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끝에 내신 크레바스 3번째 시집이요. 거기도 산에 관한 얘기가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서정시 중심으로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희망적이고 밝은 시를 평생 네. 써도 다 못 쓰고 죽는데 네.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어두운 곳의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 네. 뭐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셔서 초기에는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서정시를 열심히 썼고요. 근데 산에 워낙 오래 다녔고 네. 암벽 등반, 뭐 빙벽 등반 그러면서 해외 원정 같은 것까지 가기 네. 시작하니까 그 첫 해외 원정에서 그 어마어마한 7천, 8천 산을 만나면서 네. 굉장히 또 한번 그 성당에서 세상을 보게 됐을 때 하고 비슷한 네. 경험을 한번 했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쓸 수밖에 없다. 네. 라고 해서 두 번째 시집 나를 오른다가 이제 산시 네, 중심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바흐문학상을 네. 타게 됐죠. 안데스 예, 산맥 예, 안데스 연작시로. 연작시. 예, 예, 예. 너무 좋더라고요, 시가. 그 뭐라 그럴까 긴장감이라든가 설레임이라든가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정말 시에서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느낀 대로 쓴 거죠, 뭐. 그러니까 네. 제가 뭐 그 시를 잘 쓴다, 뭐 글을 잘 꾸려낸다는 차원을 떠나서 네.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들을 다 꺼내 놓을 수 있었다는 게 그게 아마 행복이었던 것 같고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은 신앙적인 메시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것만 보다가 사실은 네. 전혀 그저 사진이나 또 혹은 영상으로나 보았던 것을 현장에 가서 가까이 가서 네. 느꼈을 때 느낌이 야, 이 창조주라는 분이 이런 것들도 창조해 놓았구나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때는 사실은 이렇게 산에 가기 위해서는 뭐 그 공격 캠프까지 혹은 베이스 네, 캠프까지 네. 이제 짐을 말에다 싣고 뭐 네. 포타들이 지고 우리 거 지고 올라가는데 가면서 네. 거의 한 줄로 가니까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은 제가 우는 줄 모르죠. 그러니까 막 절절 울면서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요? 너무 대단하죠. 경이롭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너무 경이로워서 그러면 울면서 가신 그렇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 신앙적으로 그런 느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죠.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시기도 하셨겠네요. 두렵기도 하고. 네. 근데 어떤 시에서 보니까 그 제목은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산에 정상에 올라갔더니 신이 없더라.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쓰신 시가 있었죠. 예, 정상이라는 시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신에 대한 얘기는 거기서만 잠깐 저는 읽었거든요. 그런. 사실은 신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허욕, 네, 뭐 허명, 그런 것 때문에 정상에 가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나도 시단에서 네.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되었으면 등등등등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기간 중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네. 뭐 이런 것을 원하는 것들을 거기에 이제 이렇게 씌워서 썼겠죠. 네. 실제로 그런 느낌이었고. 예, 예. 그 산에 그렇게 다니시면서 전문 산악인이시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 아마추어라고 시집에 보긴 보니까 어렵죠. 네, 뭐 엄청나게 높은 데도 많이 가셨더라고요. 여기. 그 이후에도 네. 두 번째 시집 이후에도 이제 여러 곳을 갔었으니까. 아, 예. 네. 나를 오른다 두 번째 시집에 보면요. 뭐 남미 최고봉 아콩 가구와 네, 그게 유럽 첫 해외 최고봉, 원정입니다. 엘브란즈, 예. 뭐 이런 엘브르즈. 데도, 예, 엘브르즈 예, 예. 이런 데도 가셨고 와, 일본의 부갈프스, 남알프스 뭐 다 가셨고 그 연속 종주를 해버렸고 네. 예, 연속해서 계속 능선을 걷는. 등산 예.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도 하셨네요. 보니까. 제가 코롱 등산학교를 네. 92년도에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정승원 등산학교라고 전문 암벽 교육을 하는 데를 제가 백두대간 마치는 해니까 네. 2000년도인가? 예, 그때 나왔고. 예. 그럼 당연히 우리 나라에 있는 백두대간은 다 종주를 하셨고 99년도에 했죠. 예.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한북정맥이라는 데를 하다가 네. 그게 이제 수도권으로 나오니까 뭐 이렇게 능선을 따라 걷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했고 그때 뭐 그 정맥, 지맥 종주는 하지 않았고. 네. 예. 하여튼 백두대간은 밟아야 되니까. 다들 산에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 백두대간은 하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아, 저도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이는 못 가봤어요. 하여튼 운에 있으면, 운명에 있으면. 예. 운에 없었나 봐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먼 산은 못 가봤어요. 제가 앞으로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산에 다니시면서 뭐 이런저런 굉장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 한두 가지 들려주세요.
시를 보면은 선생님이 산에 가셔서 어떤 환경에 부딪히고 어떻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이런 시가 나왔을까 그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를 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중앙아시아의 레닌봉이라는 데를 그 7천 네. 넘는 곳인데 거기를 갔었거든요. 네. 갔었는데 그러니까 가자면 흔히 말하면 전지훈련 떠난다는 네, 네, 말들이 네. 있잖아요. 네, 운동하는 네. 사람들은 네.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캠프 2 지점에 5,300 좀 넘는 곳인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텐트들이 거의 묻히는 거죠. 근데 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텐트 안에서 2박 3일을 이제 그러면 눈에 덮인 텐트 안에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려면 텐트를 이렇게 쳐서 네. 눈을 민 다음에 열어서 눈을 치우고 네. 여튼 볼일을 보러 간다든가 네. 예를 들어서 눈을 좀 퍼서 녹여서 밥을 해 먹어야 된다든가 네. 할 경우에는 그때 눈 속에 갇혀서 이제 그 느꼈던 그 막막함, 편안함, 편안함 예, 있어요. 그 안온함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깨끗해져서 좋아져서 나왔을 때 네. 사실은 등산로가 완전히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 밑에 어디가 크레바스가 있는지 네. 설벽이 있는지 네.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후배들을 출발시키면서 그때 이제 그 겪었던 막 그 온몸이 쪼여 들어오는 네. 어떤 걱정, 두려움, 뭐 책임감 뭐 이런 것들. 근데 하여튼 고산 등반이라는 거는 오만에 가까운 자만심, 자신감 네. 이런 것들과 겸손함을 잘 섞어 써야 되는 그 등반 행위가 등산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사실 저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주 마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기 위해서 보통 1년씩 이렇게 아주 심한 훈련을 그 권투 선수들이 세계 타이틀전을 위해서 훈련하듯이 그런 과정. 어디로 가기로 그 위험한 곳을 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책임져야 될 것에 대한 책임감 네. 혹은 뭐 이런 것들 다 떨어버리고 그러겠네요. 가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의 매력. 네. 회사를 사실은 한 달 반, 2달씩 직원들에게 믿고 맡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하면 내가 없으면 트러블 날 일들이 네. 많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거 딱 네. 끊는 순간. 집에서도 사실은 그렇죠. 저 여자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생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보낸다는 게 걱정 많이 쉬운 일은 했다 아닐 그러더라고요. 것 같아요. 예, 저희 같이 성당에 다니는 주변 분들도 네. 뭐 이래는 뭐 가 있는 동안 내내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렇죠. 안 그럴 수가 없죠. 저는 가서도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저는 이제 그 기도를 실천하는 건 누구냐 나다. 이제 아주 재미있는 농담으로 기도빨은 내가 거기서 만드는 것이지. 네. 제가 거기서 3% 하면 네. 여기서 기도했던 분들 다 가짜가 되는. 아유, 함부로 절대로 못 하셨겠죠. 그러셨겠네요. 그래도 완전한 해방감이나 뭐 자유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일을 딱 스톱하고 떠나는 순간에는 또 다른 어려운 등반에 시간들이, 대한 기다리고 대개 제가 이제 원정 대장으로 떠났기 네, 때문에 네. 그 원정 등반에 대한 성공, 책임감도 크셨겠네요. 책임감, 뭐 사고 문제 등등 그랬지만 네. 하여튼 떠나면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가족까지도 기억에 전혀 없습니다. 예, 완전히 별세계에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자유를 누리고 오는 거죠, 사실은. 예. 그 등반에 말하자면 네. 완전히 몰입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로 표현할 수 있고요. 네. 또 실제로 가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네. 경외감을 느끼면서 그냥 싹 지워지는 거죠. 뭐 그걸로 덮여버리는 거죠. 갑자기 그 선생님 새벽에 이렇게 랜턴이라 그러나요? 뭐 예, 이렇게 헤드랜턴. 헤드랜턴 쓰고 이렇게 쭉 가시는 시를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아침 햇빛에 산등성이가 쭉 나타나는 걸 쓰신 게 있어요. 그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게 아마 안데스 연작 씨의 그 네. 아콘가와가 쓴 작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네. 이렇게 깜깜하다가
그다음에 아주 짙은 남청색이 됐다가 그게 네. 아주 짙은 청록색과 황색과 이런 것들이 섞이는 이제 네. 햇볕이 올라오죠. 그러다 네. 그게 점점점 그 가을에 그 감 색깔 같은 것으로 네. 밝아지면서 이제 해가 뜨고 그러면 네. 뭐 그 만년설 위에 눈이 빛이 비치면서 그때는 고구를 써야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멋있게 정말 생생하게 시로 그려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거를 다 표현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생님 박재천 선생님께 문학 사수기에서 공부할 때 처음에 기초를 정밀 묘사를 자꾸 연습을 해라. 아주 정밀하게 네. 사진을 찍은 것처럼 아주 잘 그린 펜화처럼 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꿀팁이네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네. 그 습작하면서 그 배어 있는 것들이 거기에 이제 나타났겠죠. 네. 작용했겠죠. 네. 그 선생님께서 만난 산이 이제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시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이제 세 번째 시집에 네. 이제 마지막 시집이 거꾸로 한번 가보죠. 이거 네. 이 시집 제목이 크레바스. 네네. 크레바스는 예, 혹시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주세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네. 수십만 년 쌓여 있던 그 만년설이 네. 그 하단부가 녹으면서 밑에가 녹아버리니까 흘러내릴 수밖에 없고 그때 갈라지죠. 예.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 네. 그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계곡에 그냥 주름살이 착착착 진 것처럼 네, 쫙쫙쫙 네. 갈라져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이제 피해서 다녀야 되고 네. 그 덮여 있는 것 가운데에도 밑에가 비어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밑에가 먼저 간 거네요.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앞서가게 되면 이렇게 대끝에다가 비닐 같은 걸 달아서 꽂아주고 갑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등반대들이 올 때 보고 네. 이제 안전하게 올 수 있죠. 예. 네. 실제로 이제 레닌봉에서 저희가 이제 올라가는데 네. 그 빙하에 추락해 죽은 사람을 구조대들이 꺼내서 그 보드에다가 네. 침낭에 넣어서 묶어서 데리고 내려오는데 네. 네. 그렇죠. 들여다보면 뭐 그 얼음의 색깔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어떤 곳은 소리 지르면 이렇게 동굴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반향이 올라오는 데도 있고 와요. 오는 경우도 있고 그건 밑에 공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하여튼 와. 신기해요. 지금도 여기 약간 쪼그라들어요, 제가. 긴장했던 것 때문에. 그럼 그거 쓴 거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네네. 시 크레바스 듣겠습니다. 크레바스. 칼질을 당한 커다란 흉터였다. 아니, 긴 시간 나를 세운 깊은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 목을 뻗어 내려다보는 순간 보이지 않는 바닥 그 어두운 곳으로부터 빙하의 서늘한 입김이 훅 올라왔다. 색깔을 분간할 수 없는 기억에서조차도 사라져버렸던 그런 어둠이었다. 순간 주춤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며 두려움이 힘을 썼다.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속박의 공간. 입구에서 떨어진 얼음 조각들이 섬광처럼 잠깐씩 반짝거리곤 깊은 얼음벽을 따라 나의 시선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함정. 그 선생님 시에 대한 보통 이렇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궁금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선생님한테도 박철 선생님한테도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네. 저는 그 늦게 대학 들어가서 네. 하여튼 문학개론을 교양 과목을 네, 듣는데 문학의 목표란 네. 장르가 어떻든지 간에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뭐 특별히 여기 이야기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네. 기억에 남아있는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각인되어 네. 있는 결국은 그거는 멋지게 말해서 인간성 회복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왜 문화 개론 강의 시간이니까 네. 아주 저는 뭐냐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시가 아니겠는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고 있던 네. 아주 오래전에 저 깊은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작용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꺼내주는 혹은 열고 보게 해주는 그래서 라고 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 네. 그래서 내가 회복되는 예, 그래서 인간다웁게 쓸데없는 무슨 이런 생각하지 않고 네, 쓸데없는 네.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네. 정말 인간다웁게 이게 우리 모습이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는 성경 같은 네. 멋진 말씀이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시론이라고 이렇게 잠깐 짧게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거기 있었나요? 보니까 예. 시는 내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도 같은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예. 멋있어하고 제가 예. 적어왔거든요. 비슷한 얘기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시가 너무 좋아서 한 편 더 듣고 싶은데요. 한 편 더 읽어주시겠어요? 성창현 선생님께서 굉장히 칭찬해 주셨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등단작이 부인데 네. 그때 원로 선생님들께서 야 당신은 말이야 네. 시인으로서 평생 써야 될 대표작을 쓰고 나온 사람이야. 네. 좋겠다. 땡 잡았겠다. 네. 이러고 이제 술자석에서 이제 칭찬 겸 장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뒤에 성창현 선생님께서 이제 야 이거 최영규 시인의 대표작으로 해도 되겠어. 난 너무 좋아. 이런 작품이 네. 두 번째 시집의 제목인 나를 오른다입니다. 네네. 제가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맨 앞에 있을 겁니다. 첫 그래도 페이지. 제가 존경하는 분들 대선배님들로부터 네. 그런 칭찬을 듣는다는 거는 제가 전생에 뭐 좋은 일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러셨나 봅니다. 네, 나를 오른다. 네. 시 듣겠습니다. 나를 오른다. 매일같이 내 속에는 자꾸 산이 생긴다. 오르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 금세 산이 또 하나 쑥 솟아오른다. 내 안은 그런 산으로 꽉 차 있다. 갈곶산, 육백산, 깃대배기봉, 만월봉, 운수봉. 그래서 내 안은 비좁다. 비좁아져 버린 나를 위해 산을 오른다. 나를 오른다. 간간히 붙어있는 표식기지를 찾아가며 나의 복숭아뼈에서 터져 나갈 것 같은 장단지를 거쳐 무릎뼈로, 무릎뼈에서 허벅지를 지나 허리로, 그리고 어렵게 등뼈를 타고 올라 나의 영혼에까지 더 높고 거친 나를 찾아오른다. 기진맥진 나를 오르고 나면 내 안의 산들은 하나씩 둘씩 작아지며 무너져 버린다. 이제 나는 오르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 있다. 나를 비울 수 있다. 산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이 있어서 참 행복하신 시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제 안에 제 운명 안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맨날 팔자 특히 네. 우리 어머니 팔자 그냥 그런 얘기 단어 많이 쓰셨는데 저는 운명이라고 단어를 쓰고 싶은데 네. 제가 살아가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들 네. 그게 이제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그 정해진 것이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당신이 예정해 놓은 것이든 간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글과 시와 산과 네. 그리고 다른 부분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 영역을 더 갖고 내 네. 품을 넓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네. 우리 은혜란 단어 네. 들어보셨죠? 네. 은총이라고 할까요, 우리? 전 그렇다고 생각하고 은총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전 회사 일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심하고 지금도 이 원형 탈모치 있으면 감춰놨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앉아서 네. 야 영규야 그래도 너는 이쯤 살고 있지 않아? 지금 네가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욕심 아니야?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도 너무 신나고. 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에도 산에 다니세요? 회사 때문에 암벽 등반은 한 1년째 못 하고 있어요. 네. 예, 예. 암벽 등반은 어디로 가세요? 제가 소속된 산악회가 이제 대학 산악연맹 소속 산악회이기 때문에 네. 인수봉 밑에 인수야영장 네. 거기는 이제 일반 산악회에서는 야영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티켓을 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선인 야영장 해서 선인봉, 인수봉이 주고 그 외에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아주 괜찮은 그 바위 벽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데를 이제 사이사이 가고 어떤 때는 섬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해벽을 하기도 하고 그건 가서 이제 그 바다에 있는 녀석들을 먹고 즐기면서 하는 거죠 이제. 와, 그래도 암벽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빙벽 등반을 하고. 네. 예. 그 저희 산악회에서 명성산 어느 골짜기 아주 서늘한 골짜기에 한 20년 전부터 만들어놓은 빙벽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른 산악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데 있는데 겨울엔 주로 그런 빙벽 화천으로도 가고 또 원주로도 가고 간현이라는 데로도 가고 그 외에도 사이사이 이제 그 설악산 쪽으로 가면은 뭐 실폭이니 뭐 토왕폭이니 아주 어마어마한 아주 그러면서도 아주 스릴 넘치는 겸손해야 하는 그런 빙벽들이 또 있죠. 예. 말만 들어도 저는 암벽, 빙벽 그럼 무섭거든요. 쳐다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그런데 이제 부럽습니다. 굳이 약간 이제 오버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습관을 잘 들이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연장을 사용하잖아요, 사실은. 그 연장은 사실 약간의 안전을 보장할 뿐이지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습관, 그 바위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그다음에 얼음 벽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단에서도 그렇듯이 어느 정도 좀 그리 좀 되면 욕심을 내는 경우가 생기듯이 산에서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욕심을 내다가 사고들이 많이 나죠. 예, 그래서 그것도 아까도 제가 원정산행도 말씀드렸지만 그 겸손함을 어떻게 그 등반하는